삼성카드 포인트가 나중에 보니까 한 8천만 원 돼 있는 걸로 봐서는 80억 정도로 한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매출은 거의 100억이 되는 건데 그 카드로 물건 사는 알바를 뒀죠. 그 중에서 좀 똑똑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믿고 맡겼죠. 그 사업은 또 왜 망했어요? 그 카드 쓴 내역을 다 일일이 제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바늘도둑이 수두둑 된다고 조금 더 대범하게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안 사실로는 금을 샀다든지 상품권을 사서 따로 팔았다든지 그런 나쁜 생각을 갖고 카드를 썼던 것 같아요. 결국에 직원이 횡령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그 친구는 정확하게 횡령 근거가 있어서 초범인데 불구하고 실형을 살고 나왔고요. 지금 8번째 사업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7번째 망한 거. 식당에서 망한 얘기도 하셨는데 7번째는 무슨 유통하다가 망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유통을 하다가 어떻게 망하게 됐는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때가 바야흐로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소셜 3사가 쿠팡, 티몬, 위메프가 엄청나게 경쟁을 할 때예요. 그 전에도 제가 유통을 가공식품이나 뭐 섬유유연제 같은 유통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래처들이 있었죠. 거래처에서 자꾸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언제까지 가공식품을 뭐 납품해 줄 수 있겠냐 그런 곳이 한 3군데 4군데가 있었어요. 한 군데 납품하는데 얼마 남는다라는 걸 알잖아요. 네. 급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돈 남기는 건 둘째 치고 그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물건을 확보해야 되는데 정말 시중에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컴퓨터로 이렇게 쳐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데서 파는 곳이 있지 않을까? 아, 쇼핑몰? 네네. 유통기한 지나지만 않으면 되니까 검색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원하는 제품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떠 있는 거예요. 맞아. 들어가서 구매를 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소규모 단위 한 박스씩만 파니까 저는 이제 대도매를 하니까 뭐 300박스, 500박스 이런 단위로 납품을 해야 되는데 한 박스만 이제 싸게 파는 거예요. 친구들, 지인들 그 해당 사에 아이디 좀 알려줘, 아이디 비번 좀 알려줘. 싸게 사야 되니까 나중에 내가 인사치레 할 테니까 좀 그렇게 해줘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뭐 몇백 박스씩 사가지고 납품하고 했었거든요. 네. 한마디로- 온라인에 사서 오프라인에 파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한마디로 리셀인데 요즘 유행하는 리셀. 예. 네. 제가 아마 창시자가 아닐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수익이 많이 나셨어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셨어요? 그 당시에? 삼성카드 포인트가 나중에 보니까 한 8천만 원 돼 있는 걸로 봐서는 80억 정도로 한 걸로 사료됩니다. 아, 1년에 80억? 네네. 그럼 한 달에 얼마야 그게? 뭐 한 7억이네요? 뭐 그 정도 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산 것만 7억이라는 얘기잖아. 산 게 7억이면 매출은 더 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보통 근데 4% 정도, 5% 정도 마진을 보고 판매를 하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문 격리를 두고 좀 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때도 이제 주먹구구식으로만 해가지고 회계를 못 봤기 때문에 그 정도 제가 벌지 않았나. 그러면은 실제 매출은 거의 100억이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회계장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인가요? 거의 그렇게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뭐 굳이 이제 격리를 안 두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메인 매출이랑 장부 정리 이런 거 누가 해요? 제가 간단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맡기지 않으셨고요. 장부를 맡기진 않았는데 지금도 이제 온라인에서 물건 사려면 카드를 써야 되잖아요. 그 카드로 물건 사는 알바를 뒀죠. 그 중에서 좀 똑똑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격리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장부 정리를 해서 나한테 올려줘라 라는 똘똘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믿고 맡겼죠. 직원이라기보다 알바한테 맡긴 거네 결국엔. 나중에는 또 알바로 시작해서 직원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분한테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걸 일임하셨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확인은 안 하시고 확인을 처음에는 했었죠. 매출이 거의 100억이고 이익이 5%면 1년에 거의 10억 이상은 버셨다는 얘긴데 그 사업은 또 왜 망했어요 근데? 몇천 건 이상 이제 주문을 하는데 1000개 아이디로 뭐 예를 들어 사니까 어떤 카드로 뭐 7만 원씩 7천만 원을 결제를 했다. 그걸 또 5%에서 10% 또 얹어가지고 팔고 수금 받는 거에만 신경을 썼지 그 카드 쓴 내역을 다 일일이 제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구매한 거 체킹을 안 했다는 거죠? 예. 처음에는 나쁜 짓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 10만 원에서 100만 원 중 꼭 필요해서 나쁜 생각을 먹었던지 했는데 제가 그걸 짚고 못 넘어가면 사람이 바늘도둑이 수두둑 된다고 조금 더 대범하게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안 사실로는 현금화 될 수 있는 금을 샀다든지 상품권을 사서 따로 팔았다든지 또 이제 아이디를 제가 1000개 다 들어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나쁜 생각을 갖고 카드를 썼던 것 같아요. 결국에 직원이 횡령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출은 나왔는데 또 회사의 이익은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냥 그 친구는 정확하게 횡령 근거가 있어서 초범인데 불구하고 실형을 살고 나왔고요. 고깃집에서도 횡령이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잡지는 못했고요. 저한테는 제일 큰 사건이었죠. 믿는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았다는 그런 거는. 그 대표님은 사람을 너무 잘 믿으시는구나. 저도 드러난 것만 1억 얼마인데 그 친구 카드를 쓴 것도 있고 법인카드로 쓴 거야 받아올 수 있는데 자기 카드를 쓴 거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범죄에 노출되기가 쉬웠죠.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유혹에 못 이겨서 점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거네요. 스포츠 토토를 하더라고요. 도박까지 하셨구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1억 얼마지 2억일지 3억일지 가늠을 못하겠어요. 그럼 직원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대표님 생각에는 어떤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일까요? 역할과 책임도 있고 그 친구들한테 너무 대표가 쉬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법고시에 합격할 뻔했는데 이런 불우한 가정 환경사로 인해서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엄마랑 뭐 못 살고 있고 이런 걸 너무 가까이에서 들은 거죠. 나도 많이 힘들어봤지만 사업 7번 망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게 저한테 희열인데 그분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해달라니까 해주네. 처음에는 이제 고맙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호의가 계속되면 자기가 권리인 줄 안다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지 않았을까. 너무 사람 믿은 저도 잘못이고 직원이지만 형 동생하고 지냈는데 조금 더 관리를 제가 해줬으면 그 친구도 그런 유혹에 안 빠지고 저도 안 망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큰 교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네요. 그죠? 또 역할과 책임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직원한테 해주고 싶으면 어느 선까지 한계를 줘서 그 직원한테 해줘야지 너무 잘해줘도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너무 또 거래처한테 잘해주려고 해도 제 맘 같지 않고 이거 뭐지? 나한테 이렇게 하는 저희가 뭐지?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겠다는 거를 이제야 한국 나이 만 45세에 깨닫고 있습니다. 망하면서 정리되는 과정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기분이 좀 어땠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또 이런 방법을 알려줘서 돈을 많이 번 지인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필두로 해가지고 7명이서 그 횡령한 직원까지 뭉쳐서 저를 이제 사기로 고소를 했어요. 형사로 들어오니까 이게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같이 고소 안 한 두 분도 계세요. 그 두 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사업이 망해가는 과정에서 빚이 어느 정도 됐던 거예요? 7억, 부모님 돈까지 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대표님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조언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한 단추가 꼬인 상태에서 자꾸 단추를 잠그니까 계속 일이 커진 거거든요. 그 단추를 정리를 못하고 돈은 벌 것 같으니 남의 카드, 남의 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귀찮더라도 단추를 제대로 잠그고 갔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런 게 정리가 되고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신변 정리부터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제 걸로 안 하면 정말 힘들어요. 내 이름으로 안 되니까 와이프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와이프랑 만약에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률적으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사업을 자기 이름으로 자기 법인으로 그런 신변 정리를 해서 자기 걸로 자꾸 해야지 모든 준비가 됐을 때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같은 실수는 하지 마라 지금. 제발. 네. 온라인 시장이 엄청 크다는 거는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온라인에서 그럼 어떤 플랫폼으로 해야 되냐. 지금 2024년 기점으로 해서 아마 4,500만이 넘어갔을 거예요. 더군다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나와 사업에 대해 알아야 그 다음에 또 흥이. 요즘 가 큰 변화가 있다고 듣기도 하고 저도 좀 느끼고 있는데 네네.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쿠팡이 랑 손을 잡았어요. 엄청난 이제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